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짧고 가장 흔한 전치사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at, on, in인데 얘네들의 생성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요. 응용을 해나가셔야 돼요. 특히나 올해 시험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at이라는 녀석은 어느 개념에서 출발했다? 점의 개념에서 출발했어요. 굉장히 작고 좁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 on은 선이나 면의 개념에서 시작하고요. in은 공간의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뒤에 얻는다고 하면 at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시각이 나와요. 1시, 2시, 3시, 4시. 그 다음 장소를 놓는다고 하면 좁은 장소나 번지수 같은 게 나오게 되죠. 이게 최소 단위죠. 그럼 on은요, 선면이라고 했죠. 달력을 생각해 봤을 때 한 칸이라는 네모 한 면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날짜나 요일이 되겠죠. 그럼 장소로 치면 길, 다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선처럼 생겼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죄다 누구로 쓰면 돼요? in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면 바로 이러한 특징에서 응용된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1시, 2시, 3시 또는 7-1번지, 100-2번지 전부 뭐로 표기합니까? 숫자로 표기하죠. 그래서 at 뒤에는 뭐가 등장한다? 수치 정보가 나와요. 뭐 할인율이라든지 뭐 우리가 지금 얼리버드 할인이 20%다 라고 하면 영어로 at 20% 라고 하면 되고, 내 나이가 30이다 라고 하면 at 30 라고 하면 돼요. 아주 정확한 수치를 찍어줄 때 써주는 게 바로 누구다? at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라고 할 때 price라는 가격도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치죠. 그러면 at a reasonable price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on으로는 어떻게 내가 응용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바로 뭐로 만들어진다? 선으로 쓴 글씨가 어디에 써져요? 표면에 써지죠. 즉 저는 지금 수업 내용을 필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on 뒤에는 주제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는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I have a class. 나 수업이 하나 있어요. on TOEIC. 근데 그 수업의 주제는 토익 수업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on 써주면 돼요. 그 다음 in은 분야나 또는 방법을 나타낼 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명사하고 in이 그냥 싹 붙었다. 그럼 대부분 그냥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in advance라고 하면 미리 이렇게 부사로 바뀌는 거예요. in person 그럼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을수록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더 어려워요. 언어는 길면 길수록 더 쉬운 거예요. 왜냐? 뜻도 하나밖에 없고 기능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짧으면 짧을수록 의미를 넣는 대로 계속 바뀌게 돼요. 한국말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은는, 이가, 을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외국인한테, 친구한테. 외국인 친구한테 야 우리나라에서 은은, 느는, 이는, 가는 이렇게 써.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마찬가지예요. 짧을수록 훨씬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생성 원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문항으로 활용해 봤을 때 다양한 전치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up은 부사예요. 그 다음 in은 전치사, along도 전치사, for도 전치사가 되는데요. in이라는 건 뭘 나타낸다고요? 공간. 그래서 분야나 방법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along은 long이 뭐예요? 긴 거. 그럼 뭐의 개념이겠어요? 선. 그러면 장소 나와야겠죠. 그럼 얘도 along이랑 쓰이면 on이랑 거의 똑같아요. on the first street이나 along the first street이나 뒤에 나오는 건 거리라는 의미로 똑같죠. 그 다음 for는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뒤엔 뭐가 등장했습니까? $250라는 가격이 등장을 해 있죠. 제일 좋은 건 앞에서 배웠던 at이었는데 at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250라고 하는 게 분야, 방법, 장소하고 상관이
없죠. 결국 이 상품권, 앞에 보니까 gift certificate이죠. 이 상품권이 뭐라는 얘기예요? 돈을 대변하는 거죠. 그럼 상품권의 목적이 뭐겠어요? 돈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for로 들어가게 됩니다.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 희한하게 for는 기간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간도 있습니다. 숫자가 나온 기간일 때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for 2 days, 며칠 동안? 이틀 동안. for 2 weeks, 2주 동안.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된 기간일 때만 동안이라는 기간전치사로 쓰이고요. 대부분 for는 99% 목적, 앞으로 해야 할 거나 내가 해야 되는 원인 등을 나타낼 때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짧은 전치사들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자, 워크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working more productive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는 아까 뭘 나타낸다고 했죠? 선면. 그래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어요? 주제, 내용. 여러분들 with라는 전치사는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 제가 지금 뭘 가지고 글씨를 쓰고 있어요? 펜을 가지고. 그럼 영어로 with 펜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사람인 대상. I go, 나 갑니다. I go with you, 나는 당신과 갑니다. 그럼 내 옆에 누가 더해진 거예요? 너가 더해진 거죠. 더해졌다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요. at은 점이니까 바로 수치, 정보랑 나오고, 5번은요 공간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뒤에는 보니까 더 생산적으로 일하는 것, 이런 동작이 나왔죠. 일반적인 장소나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대신 그 앞에 뭐 있어요? 10번째 워크숍 있다고 하죠. 워크숍의 내용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즉, 그래서 이 워크숍에 대한 주제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누가 답이 된다? on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해만 2번인가 3번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on은 단순히 날짜, 요일 말고도 무엇이 많이 쓰인다? 주제 내용, 앞 나온 명사의 주제 내용을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크리스나 트레이딩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등장을 했죠. 그랬을 때 on은 뭘 나타낸다고요? 선면. 근데 회사는 정확한 지점이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있는 공간이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 on은 불가능해요. at은 점이니까 정확한 지점 가능하고요. o분은 구성입니다. 구성이라는 건 두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A하고 B는 서로 속성이 어떻다는 얘기? 유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혹시나 앞뒤로 명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오브가 맨 앞에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복수가 나와요. 그래야 100명 중에, 100개 중에, 1000명 중에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는 형태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to라고 하는 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점이 가능하기는 하나 방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달의 의미와 같이 등장을 해줘야 돼요. Give it to you, 당신에게 준다. Send it to you, 당신한테 보내주겠다. 바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필요한데 지금 이 문장의 동사는 value, 가치를 둔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전달해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 단순 장소로 지점을 나타내는 누구만 가능하다? n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